비녀 한 자루가 열어버린 사또의 장부. 도성 밖 북쪽 고을은 물길이 마르면 사람 속부터 마르는 곳이었다. 노는 낮에 갈라졌고 살림은 밤에 갈라졌다. 해마다 흉년이라 외치지만 관아 창고는 늘 그럴듯하게 불룩했다. 불룩한 건 포대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체면이었다.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곡식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재주가 그 고을에 붙어 살았다. 사또는 말이 곱고 손이 매웠다. 백성 앞에서는 자애를 걸치고 종이 앞에서는 붉은 인장을 눌렀다. 구휴를 풀겠다는 글을 붙이면 아이 울음이 멈추는 줄 아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나 창고 문은 더 두꺼워졌고 자물쇠에는 더 새 것으로 바뀌었다. 문이 잠기면 소문이 열린다. 낮에는 참는 얼굴이 늘고 밤에는 삼키는 숨이 늘었다. 관아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부엌에서 쌀겨를 털던 계집종 하나가 있었다. 연실이라 불렸다. 연실은 그를 모른다고 했다. 몰라야 살아남는 곳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법부터 배웠다. 대신 숫자에는 눈이 빨랐다. 포대 하나가 빠지면 마당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알았고 장정 하나가 끌려가면 마을의 숨이 얼마나 얇아지는지 알았다. 글은 몰라도 세상은 샘으로 굴러간다. 그날도 사또는 원로들을 불러 앉히고 구휴를 말하고 있었다. 기다리라. 곧 창고를 열겠다. 상급 관의 보고를 올렸다.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고개는 믿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목의 움직임이었다. 사또 뒤로 집사와 아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듣는 척했으나 실은 사또의 말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얼굴이었다. 연실은 마당 끝에서 물동이를 씻고 있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소란이 터졌다. 안채 소란은 말소리보다 발소리가 먼저다. 하인들이 뛰고 시녀들이 숨을 들이쉬고 안주인의 손이 허공을 긁는 소리. 소란이 한번 돌면 무엇인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은 늘 귀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이 떨어질 때는 비싼 물건보다 비싼 비밀이 함께 떨어진다. 연실은 멀리서도 보았다. 은빛이 반짝이며 돌바닥을 굴러가는 가느다란 물건. 단단한 돌바닥에 한 번, 두 번 튕기더니 마루 아래로 숨어 들어갔다. 비녀였다. 은비녀는 안채에서만 쓰는 빛이었다. 하인들 손에는 허락되지 않는 빛이었다. 연실은 본능처럼 발을 옮겨 마루 밑으로 손을 넣었다. 거미줄과 먼지가 손등을 긁고 나무 바닥의 가시가 손끝을 찔렀다. 그 통증이 오히려 연실을 더 급하게 했다. 손끝이 마침내 매끈한 쇳결을 잡았다. 연실은 비녀를 손바닥 안에 숨겼다. 그 순간 안채에서 낮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녀가 어디 갔느냐. 그 한마디에 연실의 목이 말라왔다. 이 고을에서 안채의 물건을 찾는 말은 곧 죄인을 찾는 말이었다. 연실은 비녀를 소매 속으로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던 듯 물동이 쪽으로 돌아갔다. 살아남는 자는 무릎보다 얼굴이 먼저 단정해야 했다. 해가 떨어지고 관아 등잔불이 켜질 무렵 연실은 비녀를 꺼냈다. 어둠은 진짜를 드러낸다. 비녀는 은빛이었으나 끝부분이 눌린 듯했다. 바늘 끝에 아주 희미한 무늬가 남아 있었다. 장식이 아니라 누군가 반복해서 힘을 준 흔적. 연실은 비녀 끝을 물에 씻었다. 씻기면 드러나는 것은 때가 아니라 습관이다. 작은 동그라미,
그 안에 갈라진 선 같은 자국이 조금 더 살아났다. 인장 문양과 닮아 보였다. 확실하지 않음. 다만 봉함을 다루던 손의 자국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연실은 창고 쪽에서 소리를 들었다. 창고는 늘 고요했지만 고요한 곳의 작은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종이 뜯기는 소리, 자물쇠가 돌아 맞물리는 소리, 포대를 끌 때 나는 지폐 마찰음. 포대를 끌면 숨이 끊긴다. 곡식이 빠져나가면 마을의 겨울이 먼저 빠져나간다. 연실은 벽 뒤에 몸을 붙였다. 창고 앞에는 집사가 있었고 등잔을 들고 포졸들을 부렸다. 포졸들은 말이 없었다. 말 없는 자가 하는 일은 관아의 일이 아니라 사또 개인의 일이었다. 포대 하나가 어둠 속으로 넘어갈 때 집사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붉은 인주를 묻혀 무언가를 눌렀다. 관아 공인처럼 당당한 인장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서 숨쉬는 작은 인장. 찍힌 종이는 포대 묶음줄에 감겨 봉함처럼 달렸다. 밤에 붉은 것은 더 붉다. 붉은 것은 죄를 숨기기 위해 찍히기도 하고 죄가 지나간 길을 표시하기도 한다. 다음 날 새벽 마을에서 사고가 터졌다. 굶주린 집 아이 하나가 숨이 끊겼다. 아이의 얼굴은 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었다. 어미의 울음이 담장을 넘어 관아까지 닿았다. 관아는 귀가 있다가도 필요할 때는 귀를 접었다. 사또는 조문을 보냈다. 쌀 한 도에 소금 한 줌, 위로의 말 한 줄. 그 말 밑에도 붉은 인장이 찍혔다. 인장은 고마움이 아니라 덮개였다. 덮개를 찍어 놓고 그 밑에서 다시 포대가 빠져나갔다. 연실은 그날부터 손을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큰 일은 큰 손에서 일어나지만 큰 손의 흔적은 늘 작은 종이에 남는다. 연실은 부엌 바닥에 떨어진 표찰 조각을 주었다. 포대에 붙는 작은 표식, 날짜와 수량이 적힌 종이 쪽. 글은 몰라도 숫자는 읽었다. 3섬, 5섬, 10섬. 숫자가 쌓이면 배가 부르지 않고 죄가 불어난다. 연실은 창고지기를 살폈다. 창고지기의 주머니는 두툼해졌고 말투는 거칠어졌다. 돈은 혀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혀를 가볍게 만든다. 가벼워진 혀는 실수를 한다. 창고지기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오늘도 내인 찍고 나갔지. 내인, 관아 공인이 아닌 사또의 사적인 인장. 그 단어 하나가 연실의 귀를 세게 쳤다. 사사로운 거래가 공문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내인 아래에 있었다. 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연실이 표찰 조각을 모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집사였다. 집사는 하인들의 물건을 뒤지며 사또의 체면을 지킨다 말했지만 실은 사또의 배를 지키는 손이었다. 집사는 연실을 불러 세워 소매 속을 더듬었다. 연실은 비녀가 닿지 않게 손목을 비틀었다. 그 비틀림이 목숨을 비틀어 살리는 순간이었다. 집사는 오늘부터 안차의 쪽 얼씬도 말라 했다. 금지가 생기면 그곳에 비밀이 있다는 뜻이다. 연실은 생각했다. 비녀는 안채에서 굴러들어왔다. 내인은 창고에서 찍혔다. 표찰 조각은 마당에 떨어졌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것 같아도 냄새는 하나였다. 사또의 손, 사또의 체면, 사또의 배. 연실은 결심했다. 뼈대가 필요하다. 표찰은 살이고 내인은 피다. 뼈대는 장부다. 장부가 있어야 죄가 몸을 갖는다. 연실은
비녀를 부엌 숫단 틈에 숨겼다. 은빛은 빛을 부르고 빛은 눈을 부르고 눈은 곤장을 부른다. 밤이 깊어지자 개가 짧게 짖었다. 짖음이 짧을 때는 개가 겁을 먹었을 때다. 겁을 먹게 하는 것은 사람 혹은 사람의 냄새다. 담장 밖 그림자가 지나갔다. 발소리는 없었으나 그림자는 분명했다. 말 없는 자가 움직이면 일이 시작된다. 일이 시작되면 장보는 숨는다. 연실은 해 뜨기 전부터 관아 마당의 흙을 살폈다. 어젯밤 그림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얇고 길게 눌린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장정의 발도 포졸의 발도 아닌 가볍고 정확한 발, 소리 없이 다니는 자의 발이었다. 연실은 문서방을 떠올렸다. 문서방은 늘 닫혀 있었으나 닫힌 문도 습관이 있다. 아전들이 드나드는 시간, 열쇠가 어디에 걸리는지, 먹을 칼 때 나는 소리의 간격. 연실은 그를 모른다고 했기에 문서방에 대놓고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연실은 버려지는 종이를 노렸다. 찢긴 초본, 먹이 번져 폐기된 조각, 인장 찍다 삐뚤어진 봉함지. 그런 것들은 바람에 떠밀려 마당 구석으로 굴러온다. 연실은 마당을 쓸며 일부러 바람길을 만들었다. 먼지를 몰아 문서방 쪽에서 바깥으로 빼냈다. 종이 한 조각이 발끝에 걸렸다. 연실은 손으로 짚지 않고 발로 살짝 밟아 숨기고 빗자루 끝으로 치마폭 아래로 끌어 넣었다. 손으로 짚는 순간 들킨다. 발로 집으면 일이 된다. 숨긴 종이 조각에는 숫자와 기호가 있었다. 동그라미, 가로줄, 점 같은 표식들이 붙어 있었다. 연실은 표찰 조각들에서 본 숫자와 밤에 들었던 포대 끄는 소리의 횟수와 마을에 내려온 추징의 액수가 그 기호와 어딘가 맞물리는 것을 느꼈다. 맞물리는 순간 사람은 확신을 갖는다. 확신은 발을 앞으로 보내지만 동시에 목을 밖으로 내민다. 그날 낮 사또는 다시 원로들을 불러 구휴를 약속했다. 연실은 사또 뒤에 선 창고지기가 손가락 끝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 돈을 만진 손은 늘 그렇게 움직인다. 비빌수록 마음이 무뎌지고 무뎌질수록 죄는 쉬워진다. 연실은 창고지기가 우물가로 올 때 일부러 물동이를 옮기며 스쳤다. 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인주 냄새. 인주는 붉은데 냄새는 떫다. 그 떫은 냄새가 죄를 오래 붙잡는다. 저녁 무렵 창고지기의 집신 끈 사이에 붉은 가루가 묻어있는 것도 보였다. 봉함지를 떼어낸 손이 아니면 남기기 어려운 흔적이었다. 밤이 되자 고을의 고요가 어색하게 눌렸다. 바람도 개도 숨도 낮았다. 눌린 밤에는 일이 벌어진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창고 쪽에서 봉함지를 뜯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연실은 담장 그림자에 몸을 붙이고 창고 뒤쪽으로 돌았다. 숨겨진 뒷문 틈에서 안을 보니 집사가 인주를 풀고 작은 인장을 눌렀다. 그때 집사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이 종이를 눌러 고정하는 것이 보였다. 가느다란 쇳빛, 비녀였다. 연실은 손끝이 얼어붙었다. 안채에서 굴러들어간 비녀와 같은 결. 비녀는 하나가 아니었다. 사또 집안의 비녀는 장식이 아니라 봉함의 손이었다. 포대 4개가 뒤문으로 빠져나갔다. 포대 4개는 곧 내 집의 겨울이었다. 연실은 포조를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가면 잡힌다. 연실이 노린 것은 포대가 아니라 봉함의 종이었다. 급하게 뜯거나 다시 붙일 때, 인장이 잘못 찍혀 폐기될 때 봉함지는 떨어진다. 연실은
흙바닥에서 붉은 인주가 묻은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았다. 손으로 짚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 끝으로 들어 올려 치마폭 안쪽에 숨겼다. 붉은 인주가 손에 묻으면 다음 날 손이 증거가 된다. 방으로 돌아온 연실은 등잔을 가리고 봉함지 조각을 펼쳤다. 동그라미 안에 갈라진 선, 비녀 끝의 눌림과 닮은 문양이 또렷했다. 이제 비녀의 눌림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인이 밤마다 쓰인다는 것도 더는 소문이 아니었다. 종이가 증거였다. 그러나 종이 한 장으로 사또를 묶을 수는 없다. 사또는 종이 위에만 사는 자가 아니다. 사또는 사람의 입속에 산다. 입을 막아 종이를 숨긴다. 그래서 연실에게는 장부가 필요했다. 연실은 문서방을 노렸다. 문서방은 아전들의 혀가 모이는 곳이다. 혀가 모이는 곳에는 실수가 있다. 아전 하나가 찢어진 종이 뭉치를 바구니에 담아 뒷마당으로 옮길 때 연실은 발끝으로 숫자와 기호가 많은 장 한 장을 끌어당겼다. 먹이 번진 사이로 인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종이는 장부를 옮겨 적다 찢어진 초봉 같았다. 사람 이름 대신 별칭이 적혀 있었다. 쥐, 학, 돌, 물. 그리고 옆에 숫자. 쌀, 섬과 은, 양과 노역 일수처럼 보였다. 확실하지 않음. 다만 배열과 반복이 세금 기록과 닮아 있었다. 연실은 별칭 중 돌이 유난히 반복된 것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사또를 속으로 돌이라 부르던 그 말. 돌처럼 단단하고 돌처럼 차가운 사람이라는 뜻. 연실은 숨을 삼켰다. 장부가 있었다. 장부가 숨겨진 게 아니라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는 장부는 여러 손을 거친 장부다. 여러 손을 거쳤다는 건 공범이 많다는 뜻이다. 공범이 많으면 들키는 것도 빠르다. 입막음도 빠르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낯선 장정이 서 있었다. 포졸도 장사치도 아닌 얼굴, 옷은 수수한데 눈은 관아 문을 새는 눈. 그는 아무 말 없이 장작더미를 뒤적였다. 부엌 아씨가 물으려 하자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하라 했다. 관아의 손짓이 아니라 사또의 손짓이었다. 연실의 속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연실이 찾은 것들을 연실보다 먼저 치우려는 손이 움직였다. 밤이 깊어지자 아전 하나가 끌려 나왔다. 술을 좋아하고 혀가 가볍던 자였다. 사또는 마당 한복판에 글을 세우고 창고 곡식이 줄어든 죄를 물었다. 백성을 등친 자는 내라 했다. 굶는 사람은 분노를 붙잡을 손이 필요하다. 그 손이 사또를 향하면 사또는 끝이다. 그래서 사또는 손을 다른 데로 돌렸다. 희생양은 죄를 덮는 가장 빠른 장치다. 연실은 깨달았다. 이제는 증거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다. 사또가 희생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장부가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장부가 사라지면 봉함지 한 조각으로는 부족하다. 비녀의 눌림도 증거로 쓰기 어렵다. 증거는 단단해야 하고 여러 갈래로 이어져야 한다. 한 갈래가 끊겨도 다른 갈래가 살아야 한다. 연실은 장부 초본과 봉함지 조각을 마당 배수구 돌 아래에 나눠 숨겼다. 더러운 곳은 사람들이 잘 뒤지지 않는다. 체면을 지키는 자는 더러운 곳을 피한다. 그러나 집사는 체면보다 배가 더 컸다. 배가 큰 자는 더러운 곳도 뒤진다. 새벽이 오기 직전 연실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집사가 들어왔다.
등잔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몽둥이를 들고 오는 자는 묻지 않는다. 답을 정해놓고 들어온다. 집사는 이불을 걷어차고 방안을 뒤집었다. 치마폭을 흔들고 베개를 갈라 먼지를 털었다. 연실은 손으로 붉은 종이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 둔 덕에 손끝이 깨끗했다. 그 깨끗함이 오히려 집사를 더 화나게 했다. 깨끗하다는 건 숨겼다는 뜻이니까. 집사는 연실을 끌어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전 몇과 포졸이 말없이 서 있었다. 말이 없으면 구타가 나온다. 구타가 나오면 자백이 나온다. 자백이 나오면 장부는 필요 없다. 사또는 늘 그 길을 택한다. 종이보다 사람의 혀가 싸다. 그때 대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둘, 셋. 말발굽이 많을수록 관가의 일이 커진다. 그러나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인지 더 큰 칼인지 알 수 없었다. 연실은 대문 쪽을 보지 않았다. 희망을 보면 마음이 풀린다. 마음이 풀리면 견딜 힘이 빠진다. 연실은 견디기 위해 눈을 내리깔았다. 집사가 연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목이 꺾일 듯 뒤로 젖혀지며 하늘이 잠깐 뒤집혔다. 그 뒤집힌 하늘 아래에서 연실은 결심했다. 오늘 밤 장부의 본집을 찾아낸다. 찾아내지 못하면 내일은 내가 희생양이 된다. 내가 희생양이 되면 사또의 장부는 영원히 다친다. 그날 밤 연실은 아픈 척 방으로 돌아왔다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다. 배수구 돌 아래에서 숨겨둔 종이들을 꺼냈다. 젖지 않게 기름 종이에 싸고 천조가리에 말아 허리띠 안쪽에 넣었다. 증거는 몸의 중심에 숨길수록 덜 흔들린다. 이제 문서방이었다. 아전 하나가 문서방 앞을 지나가다 뒷간으로 들어간 순간 허리춤의 열쇠고리가 기둥에 걸려 덜렁이었다. 연실은 손끝이 아니라 손톱 끝으로 열쇠를 떼어냈다. 금속이 울리려 하자 기침으로 덮었다. 기침은 사람을 속이는 가장 쉬운 소리다. 연실은 문턱을 밟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져 문서방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날리면 흔적이 남는다. 흔적은 다음 날 아전의 눈에 걸린다. 문서방 안은 먹 냄새가 가득했다. 연실은 등잔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손이 먼저 움직였다. 오른쪽 장, 안쪽 두 번째 칸. 낡은 꾸러미가 있었다. 새 천으로 감겼는데 매듭이 지나치게 단정했다. 자주 열고 닫은 매듭이었다. 연실은 매듭을 풀지 않고 손가락으로 종이결을 만졌다. 거칠고 무거운 결. 장부가 있는 결이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아전의 시끄러운 발이 아니라 조용한 발이었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등잔을 들지 않았다. 어둠을 아는 손, 목적 있는 손, 오래 이 일을 해온 손이었다. 연실은 장 뒤로 숨고 숨소리까지 숨겼다. 혀끝을 깨물어 숨이 새지 않게 했다. 검은 소매가 스치듯 지나가 꾸러미 쪽으로 향했다. 그 손은 매듭을 풀지도 않고 꾸러미를 들어 올릴 줄 아는 손이었다. 그 손이 꾸러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연실은 바닥의 먹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먹통이 깨지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검은 손이 멈칫했다. 그 멈칫한 틈이 사람을 살린다. 연실은 틈을 타 종이 몇 장을 낚아채 허리띠 안으로 쑤셔 넣고 뒤창으로 몸을 던졌다. 낮에 헐거움을 봐둔 창이었다. 낮에 본 것이
밤에 사람을 살렸다. 연실이 뒷마당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람 같은 발소리가 쫓아왔다. 연실은 달리지 않았다. 달리면 눈에 띈다. 연실은 몸을 낮춰 부엌 장작더미 사이로 파고들었다. 장작은 무겁고 무거운 것은 사람을 가려준다. 발소리는 장작 앞에서 멈칫하더니 잠시 후 조용히 물러났다. 찾지 못한 손은 더 큰 손을 데리고 온다. 연실은 그 전에 끝내야 했다. 연실은 장작더미 속에서 종이를 확인했다. 먹이 묻어 있었다. 먹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먹은 오늘 밤 살아나왔다는 표식이었다. 종이에는 돌, 쥐, 학 같은 별칭이 반복되었고 그 옆에 쌀, 섬과 은양이 줄지어 있었다. 맨 끝줄에는 내인 문양이 또렷했다. 장부 숫자, 봉화민장, 내인 문양이 한 장에서 만났다. 연결고리가 세 개로 묶였다. 연실은 해결처럼 느끼는 순간을 경계했다. 해결처럼 보이는 순간에는 늘 구멍이 있다. 종이 한 귀퉁이가 유난히 깨끗했다. 일부러 덧댄 흔적, 아주 얇은 칼자국. 장부를 손볼 때 남는 자국이었다. 누군가 드러나면 안 될 줄을 갈라냈고 대신 다른 숫자를 끼워 넣었다. 더 큰 손이 있었다. 사또는 장부를 쓰는 자가 아니다. 장부를 쓰는 자는 아전이고 아전 위에 또 아전이 있다. 그 위에 더 큰 손이 있다. 그때 새벽 말발굽이 다시 터졌다. 관아 대문이 열리고 아전들이 허둥대고 사또가 급히 갓을 고쳤었다. 사람을 모으는 소리의 결이 달랐다. 연실은 알았다. 이제 마당에서 본보기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아침 내가 끌려 나갈지도 모른다. 연실은 비녀를 꺼낼지 망설였다. 비녀는 마지막이라 했으나 마지막이 늦으면 마지막이 되지 못한다. 연실은 숫단 속 비녀를 꺼내 손끝에 올렸다. 비녀 끝에 눌린 자국을 내인 문양 위에 살짝 눌러보았다. 눌림의 감촉이 맞았다. 손끝이 먼저 알아채는 일치감. 비녀가 봉함의 현장에 있었던 도구라는 의심이 더 짙어졌다. 그러나 지금 연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맞물리는 고리였다. 연실은 증거를 한 곳에 몰지 않았다. 배수구 돌 아래에 일부를 남기고 품에는 가장 선명한 조각을 남겼다. 한쪽이 죽어도 한쪽이 살게 만드는 방식. 그 순간 연실은 집사가 새벽에 인장함을 챙겨 안차의 뒤 곡간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손님이 왔는데 인장을 숨기려 움직이는 자. 숨기고 싶은 것은 늘 종이이다. 종이를 숨기는 길을 따라가면 본집이 나온다. 연실은 담장에 몸을 붙여 집사를 따라갔다. 안차의 뒤 작은 곳간 문에는 관아 공인의 봉함이 아니라 사적인 불금이 붙어 있었다. 집사는 봉함을 뜯고 문을 열어 작은 나뭇괴를 꺼냈다. 궤도 봉함이 두 겹이었다. 두 겹이면 비밀도 두 겹이다. 집사가 궤를 들고 문서방 쪽으로 급히 향했다. 문서방은 종이가 모이는 곳이니 궤 속이 종이라는 뜻이었다. 문서방 뒤편에는 낮엔 잘 보이지 않는 좁은 문이 있었다. 집사는 그 문을 열고 궤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소매 끝에서 은빛이 반짝였다. 또 비녀였다. 비녀는 장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습관은 숨겨도 새어나온다. 연실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문서방 앞마당에 기와를 쳤다. 또각 소리가 났다. 소리 하나가 사람을 돌린다. 집사가 고개를 돌린 틈에
연실은 좁은 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궤의 뚜껑을 열었다. 궤 속에는 장부가 있었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겉은 새 천으로 쌓였지만 안쪽 종이는 손을 많이 탄 결이었다. 페이지마다 내인 문양이 찍힌 흔적, 숫자와 별칭이 빼곡했다. 사또의 죄는 소문이 아니라 종이로 살고 있었다. 연실은 장부를 통째로 들 수 없었다. 통째로 들면 잡힌다. 연실은 필요한 대목만 찢었다. 날짜, 수량, 별칭, 내인, 그리고 가장 큰 숫자 옆에 반복되는 돌. 사또의 이름은 없는데 돌이 너무 큰 값을 품고 있었다. 반복은 곧 정체였다. 그때 집사의 발소리가 되돌아왔다. 연실은 장부를 덮는 대신 봉함지 한 장을 일부러 궤 옆에 흘려두었다. 흔적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조급해진 자는 실수를 한다. 연실은 좁은 틈으로 빠져나와 마당 쪽으로 몸을 던졌다. 마당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사또와 집사와 아전과 포졸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사또가 먼저 웃지 않는 방문. 그 방문은 칼을 품고 들어온 방문이었다. 사또의 얼굴은 잠깐 굳었다가 곧 다시 풀렸다. 풀리는 얼굴은 안심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는 방문한 자의 신분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사또는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말의 방향을 틀었다. 굶주림이 만든 분노가 종이 몇 장으로 자기에게 붙지 않게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려는 몸짓이었다. 사또는 연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찮은 몸종이 어찌 관아 문서에 손을 대느냐. 훔친 종이로 사또를 모함하려 하느냐. 말은 부드러웠지만 끝은 날카로웠다. 집사는 그 말끝을 받아 연실을 잡으려 했다. 손목을 비틀고 허리띠를 더듬고 품속을 뒤지려 했다. 연실은 몸을 낮춰 증거를 흙바닥에 더 가까이 밀어붙였다. 뺏길 벤 땅에 붙여 눈에라도 남기려는 몸짓이었다. 그때 방문한 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그 목소리는 고을의 사또가 평소 듣지 못한 결이었다. 훈계도 협박도 아닌 물어보는 듯 확정하는 결. 그 한마디에 집사의 손이 멈췄다. 멈춘 손은 이미 명을 받은 손이다. 명이 바뀌면 손도 멈춘다. 방문한 자는 관아의 봉함과 장부의 형식을 먼저 물었다. 봉함이 공인인지 내인인지, 봉함지의 종이결이 관아 공문용인지, 인주의 색이 관아에서 쓰는 것인지. 사또는 대답을 돌렸다. 돌리는 대답은 곧 떨리는 대답이다. 떨리는 말은 기록의 칼끝을 피하지 못한다. 방문한 자는 마당에 서 있는 포졸에게 창고 문을 열라 명했다. 사또는 창고를 열겠다는 약속을 늘 미뤘다. 약속은 종이에만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종이가 아니라 권력이 창고 문을 향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는 길었다. 길게 돌아가는 자물쇠는 오래 감춘 것의 소리다. 창고 문이 열리자 눈앞의 포대수가 말과 달랐다. 장부 조각의 숫자와도 달랐다. 달라진 만큼이 사라진 만큼이었다. 사라진 만큼이 곧 굶은 만큼이었다. 방문한 자는 연실이 내민 장부 조각의 날짜와 창고에 붙어있던 봉함의 날짜를 맞춰보게 했다. 봉함지 조각과 장부 조각이 서로를 불렀다. 불리면 숨을 곳이 없다. 집사는
그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했다. 봉함은 사또의 명이라 했다. 포대는 관아의 일이 아니라 사또의 일이었다고 했다. 말이 길어질수록 죄의 줄은 엉킨다. 엉키면 풀리는 쪽도 생긴다. 그래서 방문한 자는 집사의 혀를 더 길게 두지 않았다. 혀가 길면 다른 이름이 튀어나온다. 지금은 고을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다. 사또는 마지막까지 체면을 세우려 했다. 백성이 굶어도 법도는 지켜야 한다. 창고의 출납은 아전의 책임이다. 자신은 몰랐다. 그러나 몰랐다는 말은 장부 앞에서 가장 약한 말이다. 장부는 몰랐다는 말을 적지 않는다. 장부는 늘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만 적는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내인이 찍혀 있다면 그 내인은 주인의 손목을 끌고 나온다. 연실이 숨겨온 비녀는 그때 다시 쓰였다. 방문한 자가 봉함지의 인장을 살피는 동안 연실은 비녀 끝의 눌림을 인장 문양에 조심히 맞대었다. 맞물리는 결이 있었다. 그 결은 눈으로 찍은 증명이 아니라 손끝으로 확인한 습관의 증명이었다. 비녀는 사또 집안의 여인들이 봉함을 다루는 손이었다. 봉함을 다루는 손은 곧 도둑의 길을 다루는 손이었다. 사또의 안채가 뒤집혔다. 안채의 장신구 상자에서 같은 결의 비녀들이 더 나왔다. 봉함지를 누를 때 생긴 눌림, 인주가 묻은 손자국, 인장함을 숨겼던 자리. 집사의 소매 끝에서 스치던 은빛은 우연이 아니었다. 밤의 일은 낮의 장식에 숨어 있었다.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사또는 사람들 앞에서 끌려 내려왔다. 끌려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는 끝까지 말을 고르게 하려 했다. 고르게 말하면 죄가 덜 보이는 줄 알았다. 그러나 죄는 말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숫자에서 보인다. 숫자는 고르게 말해도 고르게 되지 않는다. 창고는 마침내 열렸다. 포대는 일부라도 마을로 풀렸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이의 울음이 그날 당장 멈추진 않았으나 울음이 울릴 수 있는 힘이 남았다는 사실이 고을을 살렸다. 죽어 우는 울음은 없다. 살아야만 울 수 있다. 연실은 관아의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연실에게 절을 하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했다. 고마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종이를 들고 나온 자는 언제든 또 종이를 들 수 있는 자다. 고을의 사람들은 연실을 고마워하면서도 경계했다. 경계는 생존의 다른 얼굴이다. 연실에게 내려진 처분은 상이자 추방이었다. 관아의 종이 속에 더 오래 두면 연실은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길을 주었다. 고을 밖으로 나가 살 길을 찾으라는 처분. 겉으로는 상이었고 속으로는 입막음이기도 했다. 살아남는 상에는 언제나 쓴맛이 섞인다. 연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장부에 찢긴 조각들을 다시 살폈다. 어떤 줄은 덧댄 흔적이 분명했고 어떤 숫자는 정교하게 바뀌어 있었다. 사또의 이름이 직접 없으니 더한 손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더한 손은 늘 자기 이름을 지운다. 지운 자국이 곧 그들의 이름이다. 연실은 품속에 비녀를 넣고 고을을 나섰다. 비녀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구였다. 비녀는 작은 쇠 조각이지만 작은 쇠 조각은 때로 큰 문을 연다. 고을을 떠나는 길에서
연실은 한 가지를 똑똑히 알았다. 이 일은 끝이 아니다. 한 고을의 창고 문이 열렸을 뿐, 더 큰 창고의 문은 아직 닫혀 있다. 닫힌 문이 있는 한, 또 다른 비녀가 굴러 들어갈 것이다. 고을 사람들은 그 방문한 자를 어사라 속삭였으나 그는 스스로를 길게 밝히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는 자는 오래 머무르고 이름을 감추는 자는 일을 끝내고 떠난다. 그는 사또의 내인을 압수해 봉함하고 장부의 원본들을 새 봉함으로 묶어 상급 관하로 보낼 준비를 했다. 봉함의 불금이 바뀌었다. 주저한 불금에서 당당한 불금으로. 그러나 그는 떠나기 전 연실이 내민 찢긴 조각들 가운데 덧댄 자리만 따로 떼어 손에 올려보았다.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큰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대신 작은 움직임으로 판단을 남기는 얼굴이었다. 그는 그 조각을 다시 봉함 속에 넣으며 한마디만 남겼다. 이 고을의 일은 여기까지다. 다음 고을의 일은 다른 길로 간다. 그 말은 끝맺음이 아니라 경고였다. 연실은 그 한마디가 향하는 곳을 알 것 같았다. 사또는 고을의 끝이었지만 사또가 내인을 찍어 보낼 곳은 고을 밖이었다. 포대가 나가던 길, 주막 뒤 헛간, 강가의 비탈길, 배가 뜨던 자리, 곡식이 떠난 자리에 돈이 남고 돈이 남은 자리에 더 큰 손이 남는다. 연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묶인다. 대신 길을 보며 걸었다. 이제 연실이 가진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종이가 열어젖힌 눈이었다. 눈을 가진 자는 다시 못 본 척하기 어렵다. 못 본 척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고을에서도 어둠을 건드리게 된다. 어둠을 건드리면 다시 비녀가 굴러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장부가 또 다른 불금으로 밤을 갈라 열릴 것이다. 며칠 뒤 고을 입구에 새 사또가 도착했다. 그는 첫날 창고를 열고 남은 포대를 세었다. 세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셌다.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며 웃지 못했다. 오래 굶은 사람은 먼저 웃지 못한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이 길어지면 사람은 다시 산다. 연실은 길 위에서 문득 손바닥을 펼쳤다. 비녀는 여전히 차가웠다. 차가움은 잊지 말라는 뜻 같았다. 잊지 않으면 언젠가 또 맞물린다. 작은 쇳결 하나가 큰 체면 하나를 넘어뜨리는 순간과 함께. 그리고 얼마 뒤 연실은 길목 주막에서 낯선 상인의 수레를 보았다. 수레 밑에 붉은 봉암지가 하나 매달려 있었다. 공인의 불금이 아니었다. 주저한 불금이었다. 연실은 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았다. 이 불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녀가 굴러간 곳에는 늘 다음 장부가 있다. 고을의 밤은 길었다. 하지만 길다고 해서 모두가 잠든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깨어 있었다. 종이와 인주와 비녀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여기서 멎지만 문턱은 남는다. 밤은 또 온다.